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둔천주공 4,500채 무더기 파산 34평 7억에 막 던진다. 둔천주공이 무리하게 분양을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이제부터 입주 대란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었지만 나중에 결국 실거주를 해야 하며 갭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자금이 한계가 있고 매매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파산을 하거나 서울시와 LH의 매각 혹은 돈을 빌려서 매입하는 길밖에 없다 보니까 머지않아서 로또 분양 줍줍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공사비 갈등과 보리지 문제, 상가 60% 이상 공실 등의 악재가 터지면서 가격 폭락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상담은 010-2612-6276 제가 직접 매수담인가 입질 전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둔천주공 4,500채 무더기 파산. 이게 지금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아직도 쩔쩔 매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34평 7억에 막 던진다. 와우. 여기 보세요. 둔천주공을 놓고 서로들 막 지금 난리죠. 자, 무리하게 매입. 결국 분양을 잘못 잡은 거죠. 분양을 잘못 받아서 돈이 없는데 그때 예전에 그냥 몇 천만 원만 있으면 잡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중도금 다 내고 입주까지 해서 이거 갭 투자도 마음대로 못하고 매매는 더 못하죠. 지금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임시 3년 유예만 돼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입주 포기할래요. 둔천주공 집주인들 분통 4,500채 개인 파산. 자금이 부족해. 일단은 돈이 부족한 사람들. 자본금 거의 없어요. 계약금만으로 당첨이 된 거야. 팔지를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요? 불법 큰일 나라고. 갭자는 가능하나 의무 실거주 결국은 해야 돼요. 자금이 턱없이 부족. 입주 시에 파산, LH의 매각 또는 경매당하면 안 되니까 이제 매각을 해야 하는데 아직 매각을 받아준다는 상황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나면 이제 좀 나올 겁니다. 둔천주공 쏟아질 거예요. 갭 투자 부족. 자, 갭 투자에도 자금이 부족하고 없는 돈 갭 투자하게 되면 전세 대출도 안 나오고요. 또 갭 투자도 이거 유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죠. 빌려서 갭 투자해도 거주 비용 감당 못 합니다. 계속 이자는 뛸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돈이 없어가지고 3년 동안 설령 갭 투자를 했어도 나중에 결국 또 거주를 해야 하는데 거주 안 하게 되면 세금 폭탄 아닙니까? 또 시간이 걸리고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락장에 내려가면요 빚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목표로 이거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권 전매를 못한다라고 지금 해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였어요. 갈아타기. 자, 설령 입주권자들 입주권 같은 경우도 나 여기서 평생 살아야겠다 오래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가격도 좀 많이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엄청 쌓여 있습니다. 12,000세대가요 매매, 전세, 월세 다 합쳤더니 10,000세대가 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보다 뭐라도 내놓은 경우가 많아요. 정말 특이하죠. 자, 마용성광 강남 3구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거죠. 이 금액대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다. 자, 둔천주공 입주 대란 이제 시작입니다. 원래 작년부터 입주했는데 그거는 입주 시작이고요. 자, 지금 입주가 늦어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당연히 당장 폭탄이 터지진 않았죠. 이제 보세요. 10억 이상 차익 로또 청약 10곳 중 9곳은 올해 자 경쟁률 1위는 어디냐. 원래 둔천주공 입주 대란이 터지면 얘 줍줍 로또 줍줍으로 나올 거예요. 84타입 분양가 13억 했었죠. 현재 시세가 24억이래요. 오, 당첨되면 10억은 따는 당상이네요. 무순위 줍줍 분양가 거의 13억이 분양을 하니까 경쟁률이 그냥 몇백만 대 1, 몇십만 대 1까지 갈 것 같은데요. 당첨 현재 기준 10억 차익, 5년 후에는 15억 차익 점점 늘어날 거예요. 자, 입주 대란 11월부터 지금 현재
입주 시작했는데 12,032가구의 총 난리입니다. 난리. 입주권 8,000세대. 농협 집단대출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데 정부가 불법적으로, 세상에 정부가 불법적으로 진짜로 특혜를 봐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불법이란 말 듣기 싫으니까 싹 해줬죠. 그러면 안 되죠. 왜? 특정 아파트 단지, 이게 세대수 많다고 얘를 살리려고 별짓다 한 거예요. 분양권 4,786세대, 갭 투자 불가능. 정말로 갭 투자도 못하게 하고 매매도 안 되고 미칩니다. 미쳐. 계약 포기하죠. 그러니까 파산 신청 입주할 때 돈도 없고 지금 현재 갭 투자도 안 되고 에이 파산해버리자. 공공기관 매입, 그러면 LH나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분양가에 매입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줍줍으로 받을 텐데 세대수가 워낙 많아서 몇천 세대가 나올 수도 있다. 잊지 마세요. 자, 기타 고금리 대출, 이름을 빌려가지고 남들한테 돈을 꿀 수도 있죠. 근데 과연 꿔줄까요? 얘 시세가 지금 이 정도 하니 나 이만큼 빌려달라. 나 좀 살자. 이거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다. 많이 올라서. 너랑 나랑 뭐 3대7 또는 4대6 또는 5대5 반띵하자. 그 뭘 믿고 지금 그게 뭐 지금 가격이 그렇다고 하지만 얘가 나중에도 그 가격이라는 보장이 있어? 돈 뜯기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누가 빌려주려고 하겠어요. 자, 둔촌주공 자금 부족은 세 가지 방법입니다. 자, 둔촌주공에 드리운 파산 그림자, 파산이란 용어, 미상환시 경매, 이걸로 잘 나갑니다. 둔촌주공 자금 부족. 입주가 11월부터 시작했지만 지금도 입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본격화 되려면 내가 보기에는 올 여름 가을로 가야 돼요. 첫 번째 파산. 돈 없는데 팔 수도 없고 전세도 모자라고. 영끌에서 고금리 이자 내고 3년 동안 갭 투자한 다음에 또 입주를 해야 돼. 실거주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실거주에 팔지도 못해요. 실거주 폐지 안 되면 폐지 안 됩니다. 여기는 절대로 안 돼요. 파산 신청, 경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LH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제 매각을 돼요. 이제 대신 매각. 즉 줍줍으로 여러분들한테 쏟아내겠죠. 약 1,500채 돈 없어갖고 LH 매각. 사줄까? 이것도 뭐 사줘야 사주는 거죠. 3년 후에 이자만 늘어나고 거주도 못하고 결국 이자 내고 손실 보고 포기. 사실상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매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제는 분양권도 아니죠. 이제 입주했으니까. 차인 매매. 돈 없어서 빌려가지고 고액 이자를 내고 거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갖다가 아무리 법에서 정하는 그 이자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아주 그 사금융권에서 이거 만약에 빌렸다가는 큰일 나겠죠. 이자가 이자 붙고 이자가 붙습니다. 친인척, 친구, 지인 가리지 말고 차요. 그렇죠. 자, 적당하게 주변에서 돈을 빌려서 이거 파산되면 안 되니까 떼우는 게 좋죠. 왜? 아니 분양가보다 따블이 뛰는데 지금 그 짓거리 안 하면 바보 천지 아닙니까? 처음 빌려서 거주, 비과세, 매도, 빚값이. 근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둔촌주공 현재 문제점이 뭔 줄 아세요? 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시공사 조합 간의 공사비 갈등이 아직도 그래요. 자, 공사비 갈등, 인건비 차재비 인상, 시공사 갈등 6개월 동안 중단한 사례도 있고 현재 갈등 진행 중입니다. 이게 추가 분담금 폭탄도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아니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우선 입주 시켜놓고 보자 해서 봉합한 거죠. 13억 낙찰. 야, 재건축 보이리지라고 있는데 13억 진짜로 조합이 일반 분양 안 하고 남겨둬서 오히려 손실을 봤죠. 여러 문제로 정점 찍고 시세는 막 뛰어야 하는데 강남 쪽이 팍 뛰는 거에 비해서 둔촌주공은 상대적으로 금액 대비해서 덜 뛰고 있어요. 상가가 무려 60%나 공시. 이거 심각하지 않나요? 예전에 헬리오시티가 9,000세대 정도 됐고 얘가 12,000세대인데 상가 단지 내 상가 규모가 비슷해요. 그런데 얘가 훨씬 공실이 심각합니다.
1층 상가 입주됐는데도 불구하고 60%가 공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나요? 워낙 비싸게 했고 쪼개기를 했어요. 포레온 스테이션 5의 경우는 텅텅 비었습니다. 예전에 가든5 송파 문정동에 가든5 들어보셨죠? 거기 완전 귀신 나올 정도로 다 비었었거든요. 지금이야 조금 찼지만 그 짝이에요. 지금 임대료 비싼데 활용도는 떨어져서 당분간 공실과 하락은 지속될 것 같아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매입 방법.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매입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 계약금 날리겠네. 둔촌주공 입주 앞두고 전세대출 막혀. 그럼 계약 날리겠네 이런 말도 나오고. 먼저 조합원 매물을 잡는 방법은 있어요. 이건 매매가 되니까. 32평 입주권. 지금 헬리오시티 올림픽 선수촌하고도 비슷해요.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동층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곳에 위치해서 가격도 차이가 안 나면서 유리하죠. 또 분양권은 지금 매매 금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분양 두 번째 줍줍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다렸다가 단군일의 가장 큰 재건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12,000세대가 넘는 그곳에서 입주를 못 해가지고 결국 파산당하거나 경매당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줍줍이 되는 거죠. 자, 대단지니까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서 좀 기다려 볼 필요도 있죠. 의무실거주로 분양권 매매 금지 상태. 11월, 2월 입주 시에 정부 매입, 이때 매입할 줄 알았더니 아마 한 1년 더 걸릴 것 같아요. 이게 그 줍줍까지 가려면 324평 프리미엄이 무려 10억 이상 분양가 수준. 지금 분양가 수준으로 줍줍 다시 분양하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10만 대 1, 100만 대 1까지 여기 갈 거예요. 공동매입. 자본금 적은 분들 주변에 돈을 빌려서 입주하면 가장 좋아요. 빌리세요. 최대한 들어. 또 둘이 나눠 갖는 방법도 있잖아요. 여럿이 합쳐서 입주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불법 아니에요. 이자만 내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 줍줍을 합니다. 계약 날리겠네. 둔촌주공 입주 앞두고 전세대출 막혀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아니, 둔촌주공 줍줍한다라는 말 그전부터 나왔었는데 언제 줍줍하는 거야. 이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먼저 사후 접수, 입주 모집 공급 경쟁 통해서 당첨, 예비 입주, 자격 부적격자가 생기고요, 계약 포기가 생겼죠. 그러면 이런 잔여 물량을 사후 접수로 진행합니다. 유주택 세대원 가능. 사후 접수 선착순 접수예요. 임의 공급도 있어요. 임의 공급. 처음부터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해서 청약하는 방법이 있죠. 청약자가 적어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 세대 수보다 신청자 수가 적거나 같을 경우. 자, 그 다음에 계약 취소도 있습니다.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예를 들면 불법 전매, 계약 해지에 발생하여 재공급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죠. 이때는. 근데 여기에 지금 세 개 중에서 둔촌주공은 사후 접수에 해당되고요, 유주택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해요. 자, 로또 줍줍을 그동안에 한번 봤더니 이왕 줍줍 나왔으니까 로또 줍줍 한번 보자고요. 얼마씩 벌었는지. 여러분들 줍줍 얘기 나오면 물론 이게 로또 경쟁률이 세지만 차익도 세죠. 한번 넣어볼 필요는 있죠. 단 이 로또 줍줍을 바라고 집을 안 사거나 그러면 그 바보짓 하는 거죠. 되지도 않는 걸 너무 기대가는 거죠. 이거는 당첨되면 떼돈 버는 거고 안 되든 말고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에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항상 로또는 목표가 아닙니다. 자, DHGI 개포 14억이 분양했는데 30억. 와우. 레미안 원베일리 19억이 했는데 70억. 와우네요 진짜로. 레미안 온펜더스 20억 분양했는데 시세 차이, 시세가 현재 60억이. 와. 이편한 송파 센트럴 9억이 분양했는데 18억. 더블이죠. 이스프리즈 더프레. 자, 8억 분양인데 18억. 힐스테이트 세종 3억 분양인데 시세 8억. 와, 어마어마합니다. 부동산 상승을 해도 위험한 세 곳.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다 오르지 않습니다. 이걸 양극화라고 하는데, 자, 이제 자칫하면 물린다. 지금 집 사면 위험한 곳은 어디? 지금 집을 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계속 2년 반, 3년, 2022년 폭락 이후에 거의 3년째 지금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있어요.
아마 1, 2년은 더 많이 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따 끝마무리 해줄게요. 자, 인구 감소. 하지만 이런 데는 올라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집값 30% 폭락 한 상태에서 회복된다는 보장 없으니까 매수하지 마세요. 지방 아파트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요. 일부 제외하고는 신종. 수도권도 외곽은 여기에 들어가요. 서울과의 실제 거리가 멀어서. 공급 과잉. 인구에 비해서 공급이 넘쳐나는 지역들 있죠. 이제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이거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 물량 쏟아져 버리면 경기도 또 한 차례 옛날 2013년 장 나요. 수도권 신도시 택지지구 물량 폭탄. 지방산업체 기대감. 대량 아파트 매물. 지방의 산업체들이 해외로 이전해버리거나 그래버리면 큰일 나겠죠. 거품 가격도 있습니다. 2021년에 뛰어도 너무 뛰었어요. 인구에 비해서 산업체가 미비한 모든 곳들은 떨어질 수 있어요. 비서울, 서울이 아닌데도 가격이 높은 곳들 위험합니다. 지방의 부촌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워낙 비싸요. 예를 들면 해운대, 대구의 수성, 자 대전의 둔산, 그리고 광주의 봉천동. 둔촌유공 투자 기대 수익이 높을까요? 자, 이왕 나왔기 때문에 주변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장미 1차라고 한강입니다. 여기 신천동 잠실 있는데요. 여기서 쭉 뒤로 적당한 한강에서 좀 떨어져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집값은 앞으로 한강 기준으로 형성됩니다. 우리가 입지 하는데 그러면 입지의 중심이 어디냐? 자, 입지의 핵이 어디냐? 네 군데가 핵이에요. 여기에서 네 군데에서 먼 곳은 무조건 안 좋아요. 네 군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압구정입니다. 압구정이 1번이에요. 자, 2번은 성수 전략정비구역입니다. 반포가 아니에요. 성수예요. 3번은 한남 뉴타운입니다. 한남 뉴타운만 해당돼요. 자, 2번, 3번은 비슷할 것 같고 4번이 지금 제일 비싸다고 보여지는 반포입니다. 자, 압구정, 성수, 한남, 반포가 이렇게 딱 네모칸 4대 천왕인데 여기서 거리가 멀면 입지가 나쁘다. 여기서 거리가 가까우면 입지가 좋다 그래요. 자, 얘들 더군다나 한강을 끼고 있어요. 헬리오시티, 둔촌중 올림픽 보면 장미 1, 2차가 원래 같았어요. 4개가 가격이. 근데 지금 28억이고 10년 후에는 42억까지 예상이 돼요. 40억 돌파할 가능성 커요. 자, 올림픽 선수촌 현재 24억인데 얘 10년 후에는 32억밖에 못 갑니다. 물론 부담금은 빼고요 그냥. 자, 둔촌유공 현재 시세 24억 10년 후에 32억. 헬리오시티 현재 시세 24억 3년 후에 30억. 어떻습니까? 물론 많이 뛰긴 하지만 10년 지나서 20%밖에 안 뛴다는 것은 많이 뛰는 게 아니에요. 금액에 비해서. 장미 1, 2차는 훨씬 많이 뛰어요. 한강 라인으로 옮기는 것도 고민 좀 해야죠. 자, 이제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올라간다, 떨어진다. 자, 상승한다. 금리 인하 이번에도 했죠. 금리 인하 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속적 금리 인하 경기가 안 좋아서 하는 거지만 집값은 뛸 가능성이 커요. 화폐 가치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어요. 금리 인하는 돈을 찍어낸다는 뜻하고도 같아요. 화폐 가치가 하락. 해외 집값하고 주가 여러분들 OECD 33개 국가 지금 22년 이후에 25년인데 3년째 폭등하고 있어요. 미국도 폭등하고 있고 우리나라 폭등은 아니잖아요. 서울만 좀 상승이고 강남, 서초, 용산 여기만 폭등을 했죠. 나머지는 그냥 상승입니다. 즉 해외가 너무 뛰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 2년 동안 폭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다만 모든 것이 뛰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 뛰고 아파트 괜찮은 거 뛰고 비싼 거 위주로 뜁니다. 자, 대출 규제, 경기 침체, 집값 거품, 양극화 심화. 무슨 얘기하느냐? 대출, 경기 침체 이것 때문에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이 주장도 있습니다. 대략 70%대 30% 올라간다가 70%예요.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 쪽에 배팅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00제 무더기 파산. 오, 지금 둔촌주공이 하늘에서 떨어지네요. 자,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올림픽 파크 퍼레온 시세가 분양가에 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입주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남의 집에 떡 신세로 잘 나가요.
경매를 당하기 전에 막 던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